오늘 중점적으로 저희가 방송해 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.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, 대장동 게이트에 그 엄청난 금액을 호주머니에 채워 넣었던 그 대장동 4인방들이 도대체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인데요.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아주 단독으로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전수 녹취한 그 기록을 입수를 했습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 제가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면 그자들이 지들끼리만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,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막대한 수익이 남자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약간은 허둥대기도 하고, 자기들끼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미 확보한 돈은 덜 내놓고 공동으로 확보한 돈은 어디다 써야 될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라든지, 그들이 쓰는 은밀한 은어, 물 잘 내려가고 있니? 농사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대화들 지금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화천대유가요 대장동에서 5개 지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. 5개 지구를. 그중에 A12, A12 이 곳에서 수익금이, 그러니까 분양 수익이 420억이 생깁니다. 그 420억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아무도 손대지 마. 이 420억은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4인방도 손대지 마. 이건 우리의 뭐 공공자금이야. 어디다 쓰려고? 대장동 로비 자금이야.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? 그 용처를 얘기를 하는데 실감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. 지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주십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녹화 내용은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주로 주고받은 내용인데, 정영학 회계사입니다.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이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죠. 정영학이 먼저 말을 합니다. 저는 처음에 A12에서 이미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충당이라는 것은 로비 자금으로 충당이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. 저는 처음에 A12에서 이미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자 김만배가 대답을 합니다. 홍 회장은 인센티브고 거기에 이성문이 그러는데, 여기서 말하는 이성문은 화천대유의 바지 사장입니다.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이 그러는데 400에서 한 20개 남는다고 그랬다고. 여러분 기가 막히죠? 이 사람들이 대화에서 나누는 한 개는 1억을 뜻합니다. 김만배가 그렇게 말합니다. 400에서 한 20개 남는다고. 그러니까 420억 원이 A12 구역에서의 예상 수익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한테는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50억을 주고,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대화가 이어집니다.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을 충당해야 돼. 모자라는 금액이,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. 50억씩 줘야 될 사람이 몇 개나 필요한지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. 그런 뜻입니다. 자 50개가 몇 개나 될까 쳐볼게. 그러면서 이 문제적 인간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. 녹취록 속에 맨 왼쪽부터 최재경, 박영수, 곽상도, 김수남, 홍선근, 권순일 6명. 왼쪽부터 최재경,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, 박영수 특검,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, 김수남 전 검찰총장, 홍성근 지금 말했다시피 머니투데이 회장, 권순일 전 대법관. 이 6명. 이 6명한테 50억씩 줘야 된다.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준비되어 있는 거 다 보여주십시오. 계속 보겠습니까? 정형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5억씩입니까? 50억입니까? 라고 또 이 뜬금포를 놓는 척하면서 물어봅니다. 그러자 김만배가 대답을 합니다.
아, 이거 잘못했네.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, 김수남, 곽상도, 권순일, 홍선근, 최재경, 곽상도, 김수남, 권순일, 박영수, 홍선근. 참, 다 알면서도.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산수 실력만 있어도 총액이 얼마쯤 된다는 거 50억 곱하기 6 하면 얼마 딱 떨어져 나올 텐데 그걸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. 정영학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. 5, 50개 곱하기 하면은 300억이죠. 그러면서 김만배가 못 알아듣는 척 한 모양이에요. 여기서 곱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더해 줍니다. 50, 50, 50, 50, 50, 50. 50을 6번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100, 200, 300억. 김만배 그러자 300억. 정말 웃기는 짬뽕이요, 웃기는 짜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6사람에게 50억씩 하면은 300억이라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? 1원 한 푼이라도 허투루 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그 부국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망려로 거둔 그 엄청난 수익금 420억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잘못 계산을 해서 속여 먹을까 봐 둘이 앉아가지고 한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치 10원 한 장 따지듯이 정확하게 곱하기 잘못해서 어디 돈이라 다른 데로 흘러갈까 봐 50억 손가락으로 아마 짚었을 겁니다. 제가 영상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5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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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억. 아, 6번 했구나. 그러면 이게 얼마지? 300억. 그러고 있는 대목입니다. 근데 420억이 남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300억을 빼면 120억이 남지요. 그 120억에 대해서도 용처를 얘기합니다. 20억은 성남시 의회 의원들한테 보내는 돈으로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 다시 100억이 남지 않습니까? 그 100억은 대장동의 분양 대행업체, 대장동을 이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그걸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. 그 대행하는 업체 이름은 더감. 거기 대표는 이기성. 이기성은 누구냐?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기성 더감 대표에게 100억을 주자. 그래서 이기성은 이 100억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토목건설업체 금강인프라코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나선규. 이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몇 달을 건너서 그 돈이 또 제3의 목적으로 쓰이고 뭐 이제 그런 구조의 얘기를 이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.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얘기를 합니다. 420억이 남잖아. A12지구에서. 그러면 그 돈은 6명에게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6명에게 50억씩 해서 300억이 빠져나가고 120억이 남는데 그중에 20억은 성남시 의원 2명한테 찢어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 100억이 남잖아. 그러면 그것은 분양 대행업체인 더감의 이기성한테 주면은 이기성이 그 돈을 받아서 토목건설업체인 금강인프라코어의 나석규한테 100억이 갈 거야.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뭐가 잘못해서 추적이 곤란하게 된 상태로 돈은 또 흘러서 이 사람들이 목적한 바 그 어떤 곳으로 흘러가는 뭐 그런 식의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더 기가 막힌 대화 내용들이 있습니다. 녹취록에 드러난 기가 막힌 대화 내용들. 그 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대화 끝에 어디로 흘러갔을까를 보여주는 건데 계속 좀 보겠습니다. 정영학 녹취록 내용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금전을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. 김만배.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. 병채를 통해서. 병채는 화천대의 직원이었던 곽병채를 말하고 그의 아버지는 곽상도 전 의원을 말합니다.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. 병채를 통해서.
그러자 정영학이 그냥 이렇게 이제 말을 대답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걸 끊고 다시 김만배가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. 김만배가 정영학에 비해서 아주 갑 중에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를 김만배가 독차지하고 합니다. 아버지가 뭘 달라냐?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라고 묻던데요.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.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? 그러면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. 그렇게 주면 되냐? 응? 다 달라고 한 거지? 라고 대화를 했다는 건데요. 이 대목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. 여기서 말하는 양전무는 화천대유의 임원입니다. 전무쯤 되는 직함이면 임원이지요. 그 다음에 곽병채는 그냥 일반 사원. 그런데 곽병채한테 50억을 주면은 아니 어떻게 일반 사원이 말이야 퇴직금으로 받는데 임원인 양전무보다 더 많이 받아?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50억을 한꺼번에 주면 양전무보다 많아지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. 그렇게 주면 되냐? 응? 다 달라고 한 거지.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다 달라고 한 거지 이참에 50억을. 그런 뜻입니다. 그러자 정영학이 맞장구를 쳐줍니다.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. 그러자 김만배가 대답합니다. 응, 골치 아파. 여러분, 자 대장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정말 실감나게 그들의 녹취록을 통해서 정말 귀에 탁탁 꽂히듯이 그러면 그렇지. 내 저런 대화가 오갈 줄 알았어. 어느 은밀한 카페에 마주 앉은 김만배와 정영학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르지 않으십니까?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남아버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씩 찢어주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곽상도 아들 병채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곽상도 의원이 아들 통해 가지고 돈 다 달래 50억 언제 주냐고 묻더라고. 자꾸만 달라고 보채. 골치 아프시겠습니다. 골치 아파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양전무보다 많은 돈 주면 안 되잖아. 내가 잘라서 준다고. 5억씩 잘라서 10번을 주든지 10억씩 잘라서 5번을 주든지. 참 이 일당들의 기가 막힌 대화. 계속 좀 보겠습니다.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자 그러면은 곽병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.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.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? 곽병채가 어떻게 일반 사원이 6년 남짓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이나 받느냐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자 곽병채는 그렇고 곽병채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.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병이 많이 생겨서 그 위로금 쪽으로 50억을 받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곽병채의 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서 50억 줬다. 이제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곽병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에 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. 여기도 정말 기가 막힌 이자들의 은어와 속어가 나옵니다. 자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돈 좀 더 주면 어때?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가지. 그러면 병채가 이 물을 갖고 물이 내려가고 있나 보고 있는데 그러자 정영학이 예. 김만배가 다시 내가 병채한테 맨날 보고받고 있어. 그래 그 물이 잘 내려가고 있나 내려오고 있나. 그러면 얘가 이래. 이쪽은 공무원하고 잘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순조롭게.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. 가령 막대한 수익금이 남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밀착된 업체들,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수월하게 해주고 어떤 이 법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치워주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게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남으면 나중에 그 업체에서 뒤로 받아간다 이런 뜻입니다.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공무원들도 사사롭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뒤로 받는다.
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아마도 화천대유, 천화동인, 뭐 성남의 뜰 이런 데에서 돈이 막대하게 남으면 그걸 이제 업체별로 민간 사업자별로 다 찢어서 이제 막대한 이득을 취해 가지 않습니까? 그걸 물에 비유를 했습니다. 물에서 그 물을 이렇게 함지박에 있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이제 쫄쫄쫄거리고 콸콸콸거리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놈들이 중간에 그 물을 다 떠가고 그리고 공무원한테도 간다는 뜻입니다. 물 잘 내려가고 있니? 병치한테 그렇게 이제 김만배가 물어봤다는 거죠. 곽병채, 곽상도 아들한테 야, 물 잘 내려가고 있니? 너 매일같이 잘 지켜보고 있지? 나한테 맨날 보고해야 돼. 오늘 또 내가 100억을 부었는데 그래 성남시 의회에 20억 잘 갔지? 뭐 어디 또 누구 뭐 공무원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오겠지요. 그 돈이 흘러가고 있느냐, 물 잘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곽병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? 공무원하고 잘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순조롭게. 이런저런 장애 요소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인허가를 가장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고 그거를 농사가 잘 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. 공무원하고 잘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있다. 참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전국에 계신 뭐 여러 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님들 참 기가 막히시지요. 아니 저자들을 저 말을 갖다가 저기다 써먹고 있네.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부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자들이 이런 은어와 속어를 주고받으면서 로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들 대장동 게이트에 힘써준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사후 뇌물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었던 대화인 겁니다. 계속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남시 공무원이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가서 그 마지막까지 농사를 잘 짓게 만들었던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김만배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만배.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?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형이 밤마다 공무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을 만났다는 거죠. 그러자 정영학이 맞장구를 쳐줍니다. 아이고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러자 김만배가 아니 지금도 만나. 정영학이 예. 김만배가 다 뒤에서 밤에 길을 청소해주고 응? 정영학이 아이 그렇죠. 김만배 아 장애물을 밤에 제거 다 하잖아. 장애물 제거를 아주. 이 예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뭐 그냥 개인이 조그만 집 한 채 짓는데도 그렇습니다. 도장 받는 데가 막 20곳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느니 막 30곳에서 받아야 된다느니 이 집을 한 채 손수 지어 보면은 이 세상이 공무원 세상과 업자들 세상과 인허가 관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체득하게 된다.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하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도장들이 찍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결제 서류가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? 그거를 밤에 장애물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요.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 임원들은 공무원들하고 한 달에 7번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자신도 한 달에 2번은 성남시청 사람들하고 골프를 친다.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저녁마다 만나고 주말마다 시청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공을 쳐. 공 친다는 말이 골프한다는 뜻입니다. 화천대유 임원들은 한 달에 7번을 치려면 평일에도 나갔다 그런 뜻이겠죠. 그러니까 평일에도 손 비는 공무원들은 데리고 나가서 은밀하게 골프 쳤다는 뜻도 됩니다. 한 달에 7번. 아마 토요일, 일요일 치면은 뭐 8번 되기는 하지요.
그리고 자기도 뭐 저녁마다 만나고 한 달에 2번은 가서 골프를 친다. 그 다음 마지막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만배가 정영학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으스대는 제목입니다. 김만배 영향력 과시 언급 대화. 김만배 방패가 튼튼해. 별명이 이지쌈이야. 그지? 김이지스. 정영학. 네. 김만배.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을 해서 언론에서 한두 번 안 두들겨 맞는 거 봤어? 정영학. 아, 우리야 그건 형님이 계셔서 그렇죠. 김만배. 아, 그럼 이지스함. 네, 어떤 상대의 공격도 다 막아내는 최첨단 전투함을 말하는 건데요. 나 김만배는 이지스함이야. 아, 다른 데서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칠 때도 그냥 언론에 두들겨 맞고 뭐 비리가 드러나서 두들겨 맞고 무슨 의혹이 생겨서 두들겨 맞는데, 야, 봐 정영아, 이 형님이 하니까 말이야. 대장동 게이트 그 엄청난 1조 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어디서 요만한 기사 하나 나온 거 봤니? 자, 아이, 그거야 성님이 계셔서 그렇죠.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 500페이지에 달하는 김만배, 정영학 그 녹취록에 의해서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더 대장동 게이트의 일당들, 뭐 4인방이니 5인방이니 이자들이 이 음침한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, 그것보다는 이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겁니다. 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그 6명에게 50억씩 챙겨줄 것으로 다 책정을 했다면 대장동 그 전체적인 개발의 설계자인 성남시장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 보답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. 그냥 6명 있는 그 사람에게 50억이었다면 그 대장동 전체를 다 설계를 하고 내가 설계했습니다 했던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그분이 화가 나지 않고 흡족해 하실까요? 이 녹취록에 그분 윗선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직접 지칭한 대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. 왜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김만배가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기획개발본부장이었죠. 유동규, 그다음에 정영학, 남욱 이런 4인방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야, 너희들도 잘 알잖아. 화천대유가 내 거니? 절반은 그분 거잖아. 이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, 실체적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이 점점점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굳어져 가는 겁니다. 그 정도쯤은 돼야지. 우리들이 가진 수천억 그것 중에 절반쯤은 그분 것이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6명에게 50억씩 돌아가는 것하고 균형이 어느 정도 맞지 않겠습니까?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것과 관련해서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다 할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난 바는 아직 없습니다. 네, 정황은 이렇습니다.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 반, 흥미 반, 이제는 뭐 흥미거리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와, 저자들이 만나서 저런 대화를 나눴구나. 그러면 그렇지. 내 미루어 짐작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은 정말 녹취록을 듣고 다시 한번 새삼 짚어보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구나.
그 곽상도 의원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제 하는 부분 궁금하시지요? 거기에 이제 그 대장동 그 일대를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는 콘소시엄이 있었습니다. 성남의 뜰이라고. 그런데 이 하나은행 못지않은 다른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같이 이제 경쟁을 벌이면 자꾸만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때 산업은행이 거기에 끼어들려고 그랬었습니다. 그러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뭐 그 코끼리 같이 큰 이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은 이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는데 곤란하겠거든요. 이때는 누구 힘이 필요하다? 그렇습니다. 네로라 하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데려다가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는 성남의들이 경쟁자 없이 이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달라라는 로비를 했다는 거고, 물론 곽상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런 스토리가 있는 500쪽짜리 녹취록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